12월 11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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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맞는 거야? 네. 자, 어디 봅시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단풍이님 반갑습니다. 여종성님, 바라기님 어서 오시고요. 바라기님 또 녹방 듣는다면서 귀팅만 하시려고 그러네. 눈팅, 귀팅. 해피정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연님, 시몬스님 반갑습니다. 상시 프로님 어서 오시고요. JBS 989님, 강병철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밤토리님 어서 오시고요. 얼음골님, 부자 마덜님, 상상 이상으로님, 신현옥님, 긍정의 힘님, 원태호님, 끼룩새님, 소희님, 해인심님, 문영민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바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양모업자 팜통님, 졸졸졸님, 오, 오셨군요. 네. 내가 체크하려고 했었는데, 네. 미서동님 어서 오시고요. 한호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세요. 미루님,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디까지 인사를 드렸었지? 네. 그리고, 김이렴님, 해피정님, 빨강망토님, 김베드로님 어서 오시고요. 꿀보로소리님, 임진영님도 반갑습니다. 네, 답변 달아드렸어요. 보셨죠? 네. 도태호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박건태님, 오노노님, 그리고요 건강한 미래님, 주식부와 해와달님 반갑습니다. 네. 효긍정님, 이경춘님, 백만부자님 어서 오세요. 자, 답변을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상승장이 왔을 때 주식을 팔잖아요. 주식을 매도하죠. 네, 상승장에서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락장이 왔을 때 주식을 아무것도 안 사고 현금만 들고 대기하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을 수는 있죠. 네. 이상도님 어서 오세요. 김건우님, 행복한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나폴레온 힐님도 어서 오세요. 나폴레온 힐님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이순신 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근데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사실은 현금을 들고 있다가 매수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건님도 어서 오세요. 이게 항상 이렇게 완만하게 바닥을 그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나서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폭락에 대해서 또는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지나간 차트 보면서 자 여기서 팔아야 되죠?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나 그죠? 네. 바로 저 같은 경우나 이제 일찍 팔았죠. 저도 일찍 팔았어요. 일찍 팔아서 요 뒤에 구간들이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지만은 저는 좀 일찍 파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도는 하긴 합니다만 사실 뭐 아시다시피 뉴스고 증권사고 간에 3,300 넘어간 이 시점에서 매도를 치라고 얘기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미쳐서 날뛰죠. 더 못 사가지고 안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사실 이때까지 떨어지더라도 잘 모르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항상 참여를 해야 돼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종목은 많아져요. 근데 하락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죠? 매수할 만한 종목이 줄어듭니다. 즉 매수할 것이 한 10개였다 그러면 하락장에서 한 5개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좀 별론데 많이 올라와서 살 게 없는데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꺾이고 있는데 라는 식의 느낌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항상 주식은 물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해놓고 물린 종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동원되는 현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역배열 상황은 이제 우리가 한 3, 4개월 안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엿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종목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고 줄여나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시켜 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얼맞는 대응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적으로는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막 그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악재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악재 뭐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전쟁 관련주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테마성 움직임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한 분석이 거의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주식을 하기는 하는데 사볼 만한 것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DL건설이 합병을 한다고요? 주식 병합을 한다고? 네. 그 주식 병합은 주식을 그냥 합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가격이 제법 되는데 주식 병합까지 한대요? 어디 봅시다. 뭐라고 나왔어요? 병합이라는 공시가 있어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네. 뜨뜨뜨뜨뜨 이건가요? 이거 DLENC와 뭐 포괄적 주식 교환한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주식 병합은 액면 병합하고 좀 다른 건가? 네. 뭐를 가지고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병합이 지금 저거 DLENC를 이 자회사를 사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 자기의 어떤 주식을 병합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거요? 이거는 그냥 뭐 신경 쓸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네. DLENC라는 이 부분을 자기네가 인수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볼까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겠다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DLENC를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DL건설이 DLENC에 완전 자회사 편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DL건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DLENC 주식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고 DL건설 주주에게 1대 0.37, 즉 DL건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DL건설 주식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0.3개를 준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범위 내로 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L건설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고 뭘로 가느냐? DLENC요. 네. DLENC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주식으로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그냥 그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되면 둘 다 이득이 되겠죠. 뭐 흡수 합병되는 놈은 이제 DL건설이 DLENC로 가니까 별 문제 없고 DL건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DLENC 주식을 받으시니까 뭐 큰 문제 없겠고요. 합병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37,000원이고 저거는 이제 만원이 12,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몇 개를 받는지는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1대 0.37이잖아요. 1대 0.37이니까 계산을 해봐요. 네. 그러면 여기 37,600원 곱하기 0.37은 13,900원이잖아요. 13,900원이면 DL건설을 볼까요? 아이고, DL건설을 보면 지금 13,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 700원 정도 지금 얘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지.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라고 봐야 되나? 그죠? 정확하게 계산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되면 이득이 되는 건가? 네. 왜냐면 13,900원의 기준으로 해당되는 그 DLENC를 받는 거니까 지금 700원 정도 이득을 봐야 되겠네. 그죠? 네. 그럼 요거를 한번 볼까? 네. 맞겠죠? 맞죠? 이게 뭐 소수점 단위로 들어가니까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다. 근데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곱하기 해가지고 1로 넘어갔는데 0.37이니까 곱하기 3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13,230원 곱하기 3은 39,6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치를 따지고 보면 3은 좀 안 되겠지만, 네, DLENC가 얼마야? 37,600원. 그러니까 이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DL건설을, 네, 지금 사게 되시면 약 700원 정도의 이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차피 DLENC 주식으로 37,600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맞는 거야? 씨, 뭐 계산이 딱딱 떨어지게 해놔야지 이거 더럽게 말이야. 0.37이면 다시 계산해 봐야 돼.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해봐야 되니? 맞아요. 근데 13,900원인가 그렇게 700원 이득이 맞을 거예요. 네. 13,260원 곱하기 0.37이 3개면 3.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지금 짜증나네. 0.4씩. 그러면은 3배가 아니라 2.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2.7배? 네. 그럼 35,000원 이쯤 되는 건가? 뭐지? 계산해 보세요. 네. 계산해 보세요. 아무튼 DL-ENC를 봤는데 요거를 0.37로 나누는 거예요. 네, 요걸 0.37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가 1이고 37,600원인데 네, 13,260원. 그러니까 1대 0.37은 2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37,600원 대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 37,600원 곱하기 0.37 하는 거 맞잖아요. 맞아. 그렇게 해서 13,900원의 가치를 나눠주는 거니까 네. 지금은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자회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DL-ENC의 주가가 더 떨어진다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말짱 도루묵이고요. 네, 이거는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하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만 딱 따지고 봤을 때는 네, DL 건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이 아니라 신규를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도 DL-ENC 건설을 받게 되면 주식을 받게 되면 손해볼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요대로 따지면은 한 3% 정도? 네. 한 3%, 한 4% 정도 이득을 보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네. 정확한 거는 계산치를 눌러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합병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냥 DL-ENC 건설로 받는다. 주식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L 건설은 없어져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전장 부분 분할 뉴스 있는 것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분할이 어렵습니다. 네. 이거 공식으로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해 준 게 아니잖아요. 야, 이거 공식으로 나온 거 아니죠? 찌라시로 나오는 거 뉴스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지. 뉴스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어디 돌아다니는 찌라시나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뭐 분할한다는 얘기 자체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이미 도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그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가 누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가장 이 LG전자에 대해서 나쁘게 나온 뉴스는 요겁니다. 뭐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다. 뭐 이런 얘기지. 물적 분할 이야기는 저는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누가 그런 얘기를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적 분할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LG전자 입장에서는 네, 물적 분할할 이유가 없고요. 뭐 전장 사업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자, 물적 분할을 한다는 것은요. 주력적인 사업이 이게 물론 더 커진다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뭐 LG 전장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가 나오고 네, 넘어가는 경우가 나오면 되겠지만 지금 LG전자는 가전제품이 있는 거고요. 전장 부품이 있어요. 이 전장 부품이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요거를 띄어내겠다는 것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욕 뒤지게 타먹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내려간 이유는 그냥 네, 얘네들이 지금 팔아먹는 입장에 대해서 실적이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 이 실적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별도 기준으로 지금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어거지예요. 왜 별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별도로 구분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사가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5년 연속 적자가 되면서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나 구분하는 거지. 요즘에 누가 별도로 이거를 찾아보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자다 이런 거는 사실 왜 이런 게 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뭐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일단은 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보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네.
요거는 네, 전장 부분의 분할, 이거는 지금 LG전자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찌라시가 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볼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상장 못 시킵니다. 네, 이거 물적 분할하고 상장시키면은요, LG전자는 공공의 적이 돼요. 욕 처먹을 짓은 웬만해서는 안 할 것 같다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봐달라고요? 셀트리온이 뭐가 궁금해요? 셀트리온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뭐가 궁금한지 알아야지. 종목 진단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요거는 주가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그거는 요즘에 이제 셀트리온 쪽에 뭐 합병 이야기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아마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세계에서 인정받는 바이오시밀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올해 내내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주가 올려놓고 또 떨구고 올려놓고 떨구고 계속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주가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 제약 바이오 회사가요. 이게 보통은 실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실적이 있어요. 네. 그 먼 시마 있잖아요. 먼 시마. 셀트리온에 있는 시마. 윤사마.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시마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죠. 복제약품. 네. 이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케어, 헬스케어,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 어차피 세 개 다 합병을 하게 되긴 할 것 같은데, 합병하게 되면 좋아요. 네, 좋은 겁니다. 걔네들 끌어다가 합쳐놓고, 이제 3개 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니까요, 시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좋은 소식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서정진 회장이 합병한다, 안 한다, 뭐 합병한다고 해놓고 또 얘기 없어서 주가 폭락했다가 또 다시 합병 얘기 나올 때 또 올라갔다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합병이 거의 확실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합병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뭐 바닥을 잡았지 않나 생각은 해보는데, 이건 두고 봐야 돼요. 네. 두고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좋게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잘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또 요 답답한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때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내려가서 분위기가 또 나빠지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약간은 조금 네,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합병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병 시켜놓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 네. 고영은 오늘 시간에서도 한 5% 올랐어요. 네. 4점 몇 프로 올랐는데, 요거는, 이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예요. 네. 요 실적에 대한 요 우려감, 실적 우려감에 대한 것들을 그냥 요렇게 해놓는다.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개인들만 엿먹은 거죠. 네. 엿먹은 거예요. 이렇게 급락해서 떨어지는데 실적, LG전자가 지금 이런 거 아니냐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게 떨어진 다음에 연술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점 잡아가지고 반등 나가는. 야, 그러고 나서 내일도 만약에 갭상승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요. 시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갭상승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내일도 올라가면은 그냥 원상복귀 되는 거야. 14,000원까지요. 네. 요거는 지금 수익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죠? 왜냐면 지난번에 여기였던가요? 네. 1월 달에 네, 우리가 수익으로 팔아먹고 그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들어갔었는데 다시 재매수 들어간 가격대에 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뭐 기분 좋아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 고형 같은 경우는요.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SMT. SMT라는 게 뭐냐면 그 제가 저기서 해드렸죠. 네, 저기서도 그때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이 PCB 기판 요즘에 PCB 기판이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건데요. 그 전자제품 뜯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옛날 전자제품 뜯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전자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레지 뭐 이거는 저항입니다. 그다음에 뭐 다이오드, IC, 네, 뭐 무슨 소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트랜지스터, 네, 트랜지스터 말고 또 뭐 있었지? 이름이 다 잊어버렸다. 네, 뭐 하여튼 그런 부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부품들이 지난번에 팔아먹었잖아요. 여기서 수익 내고 1월 달에요. 오호. 또 모른단 말이지. 네. 모르고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 그지?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팔고 나서 또 다시 샀어요. 다시 사서, 뭐, 분위기는 일단 여기서 한번 팔았어요. 네. 아무튼 그건데,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PCB 기판이라는 것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동박인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패턴이 연결된 거거든요. 인쇄 그 회로를 이게 기판이나 프린터를 한 거예요. 그게 PCB야. 네. 그 다음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품을 꼽아요. 부품을 꼽아가지고 이제 그 납땜기라는 게 있어요. 납땜 머신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그 끓는 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기판이 올라가요. 그럼 레일이 굴러가면서 여기다 납땜을 샥 시켜줘요. 요런 게 옛날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SMT라는 게 나왔어요. 이것도 SMT도 되게 오래됐지.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이 SMT라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칩 부품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칩. 옛날에는 저항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개미 똥구멍처럼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띠로, 옛날에는 이 띠도 다 읽을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이게 55mm, 25mm, 이런 옛날에 저항이 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여기 칩이야, 칩. 요만 네모난 칩이에요. 그냥 끝이야, 끝. 이게 끝. 이거를 납땜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SMT라는 기계가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로보트가 있어요. 로보트 팔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칩을 갖다가 이렇게 찝어가지고 칭탁 계속 이렇게 탁탁탁탁탁 그래가지고 저항을 그 자기가 프로그래밍하기 위치에다가 다다다다닥 찍고 그 다음에는 뭐 다이오드를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계 또 와서 다다다다닥 찍으면서 납땜이 돼. 이게 SMT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됐다고 봐야겠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마운트 뭐라고 하던데 뭐 영어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SMT라고 했었죠. 이게 뚝딱뚝딱 따닥따닥딱딱 띡띡 그러면서 판 딱 끝나고. 왜냐면 요즘에는 요즘에 PC 컴퓨터도요 손바닥만 한 거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뭐 CPU 같은 경우도 그냥 거의 달라붙어 있고 램도 달라붙어 있는 거 온보드 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품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아주 눈꽃만한 칩으로 요만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뭔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뭔가 망가졌어 그러면은 보드를 통째로 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다만 소형화될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기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게 고영이야. 그거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물론 이제 한 번 사면은 오랫동안 써먹지. 오랫동안 써먹으니까 뭐 판매량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이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세계 점유율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영이요. 그 다음에 얘네가 또 하고 있는 게 수술용 로봇이에요. 수술용 로봇. 그러니까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지랄 맞은 회사지. 좋은 회사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요? 봤더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감도 좀 있었어요. 네, 오른 감도 좀 있었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그 AMD요. 네, AMD의 온보드 칩 AI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온보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지금 스마트폰에다 AI 심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 스마트폰에다 AI를 심는 게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지금은 클라우드, 즉 서버를 이용한, 즉 인터넷을 이용한 챗 GPT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거기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AI 칩에다가 뭘 심어요? 이 자료를 미리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해요? 폰에다가 입력을 시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AI 칩을 이용해서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안에다가 약간의 그 업데이트 같은 약간의 그런 뭐 메모리 칩 같은 걸 하나 넣는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도. 지도요. 네? 지도. 지도가 왜 필요하지? 내비게이션이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이 연결됐을 때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끄집어 쓸 수 있는 거. 가장 빠른 게 알려줘? 그러면은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거기도 하고, 또 뭐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옛날에 전자수첩 같은 거 아시죠? 전자수첩. 요만한 거. 요만한 거에 뭐, 그 뭐야, 뭐, 8개국 뭐, 영어 단어가 있고, 뭐, 외국어가 있고, 뭐, 그런 전자수첩 옛날에 써보셨어요? 이게 한참 인기 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손바닥보다 더 컸어요. 이 다이어리만한 요만한 기계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통째가 진짜 이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점 같은 정도의 용량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AI에다가 집어넣는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걸 폰에다 탑재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무슨 일, 그냥 이 폰 자체가, 네,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뭡니까? 오늘 방송 제목이. 주도주가 뭔지는 다 아시죠? 네. 주도주가 뭔지는 다 아시죠?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 주도주가 뭐요? 지금도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죠? 네.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거 사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도주가 뭔지 왜 몰라?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거 주도주 아니야? 뭘 몰라? 자꾸 뭘 자꾸 모르는데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잖아요. 이거 지금 없어요? 아직도? 주도주가 반도체야. 주도주가 AI라고 AI. AI가 주도주예요. AI가. 네? AI가 이 AI에서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반도체고 뭐 그다음에 뭐 거시기 뭐 컴퓨터고 챗 GPT고 뭐 뭐고 뭐 자율주행이고 로봇이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요거 해드렸잖아요. AI가 지금 대세라니까요. 그리고 이 AI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필요하다니까요. 왜냐면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HBM도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업데이트된 HBM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AMD에서도 온보드 AI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삼성 하이닉스 거를 쓰겠다. 왜냐면 이거밖에 없거든. 네. 나중에 또 다른 애들이 나와서 우리도 AI 칩을 만들겠다. 삼성과 하이닉스 거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도체 칩을 만들 수는 있어. 근데 HBM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예요. 미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율주행 AI 칩을 만들겠다. 삼성과 하이닉스 칩을 써야 된다고. HBM을 써야 된다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실적은 올해 개판 쳐서 그렇다고 칠 수 있겠지만 370%인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그게 시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시작이다. TSMC는요. 그 걔네들이잖아요. 뭐라 해야 돼? 이게 파운드리 업체. 그냥 주문한 대로 만들어 주는 거. 물론 걔네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실제로 가격이 3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꿀보은 소리님. 그럼 뭐 가격이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곱하기 50을 치려고 하시면은 더 엄청난 기업들도 많아요. 네. 액면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다운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엄청 비싼 기업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근데, 시가총액을 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30조입니다. 430조요. 네. 430조.
엔비디아가 지금 1조 달러 클럽에 1000조 도달했죠? 애플은요. 3000조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뭐 2000, 뭐 2600억에 700억에 이렇게 됐죠? MS, 아마존. 지금 1조 클럽에 도달했어요. 우리나라는 뭐야? 1000조도 안 되는 거야. 아니, 2배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900조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거시기한 얘기입니까? 여기서 만약에 15만 원을 간다 그래도 900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1조 달러 도달 안 될까요? 1000조 못 갈 것 같아요? 가야지. 당연히 가야죠. 왜냐면 쟤네들도 계속 커질 거예요. 왜냐면 AI에 따라서 계속 커지게 되면 그 부분을 계속 납품을 하게 돼요.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데 시총이 안 오른다. 그것만큼 이상한 게 없어요. 못 따라가지.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미국은 시장 자체가 커요.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우리가 뭐 애플보다 더 많이 삼성전자 커진다 이게 아니라 지금 350만 원이라고 얘기하셔서 그런 거예요. 350만 원 가격을 볼 게 아니라 430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삼성전자를 왜 430조에 놔둬야 돼? 하이닉스는요? 왜 아직도 90조에서 헤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면 아마 이 기업의 어떤 포인트는 더 많이 뛸 거예요. 지금 이때 보시면은 500조, 600조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이 지금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싸졌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금방이에요. 뭐 우선주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뭐 금방입니다. 금방. 아니요. 시장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쿠팡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왔으면은 어디 뭐 조단위 기업이 됐겠습니까? 쿠팡이 조단위 기업이 됐겠어요? 우리나라에 상장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 쿠팡은 네, 잘해야 한 3천에서 4천억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상장하니까 왜냐면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크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5천도 더 넘게 가야지. 우리도 10,000포인트는 가져야죠. 10,000포인트는 가져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을 누르고 있잖아요. 왜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에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터, 옛날에는 뭐 북한과의 어떤 관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평가돼서 눌러놨을까? 얘네들이 아직 덜 샀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지분율도 50% 훨씬 넘어가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지금 54%? 55%좀 되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60% 넘어요. 지금 54%좀 되죠. 예전에 가장 많았을 때가 56%였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외국인 비중이 이 정도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산 거 아니야? 싶긴 한데 뭘 더 욕심을 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은행주들은 막 70% 넘는 70%까지 안 되는 60%대 많아요. 네. 배당주 쪽에 얘네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이 싸고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안 주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보율을 많이 싸놨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유보율을 많이 싸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배당을 계속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최대한 가격을 싸게 사게 되면 배당은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은 싸게 사면 어떨까요? 충분히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로 봤을 때 매집을 충분히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했어요.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티가 안 나지.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짧은 단위로 보니까 아유 오늘 올랐군요. 내일 내렸군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길게 봤을 경우에는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배당도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네, 옛날 배당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비중을 유지하면서 움직여요. 조금 많이 샀다가 떨어뜨렸다가 많이 떨어져봤자 48%, 49%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물량은 그대로 안 팔고 있다는 얘기죠. 왜? 배당이 아주 꿀인데요.
꿀배당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근데 이 실적적인 증명이라든지 또는 이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7만 원대에 있지만 예전에도 이게 7만 원대에 있었어요. 7만 원대, 3만 원대. 그죠? 이거 조정 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수정 주가 안 하면은 가격이 그대로 나오나? 빼면 여기 28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을 보면 요때로 돌아가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150만 원. 네. 그다음에 이럴 때 보면은 이제 58만 원. 그죠? 이게 2009년도에 58만 원. 2010년도 되면 이제 79만 원. 여기 77만 원대에 제가 여기 77만 원대 여기서 샀던 거고요. 2011년도에. 그래서 150만 원에 팔았어요, 여기 150만 원. 요때 100% 먹었어요. 근데 요런 과정이 계속 겹치는 거죠. 근데 이게 2003년도에는 30만 원대였다고요. 또 뒤로 넘어가서 1999년도 이때 9만 원. 지금 요 정도 가격인데 여기 오늘 비슷하지 않나? 근데 네. 요 정도 가격이에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99년도, 2000년도 치고 올라갈 때요. 여기 한 3배 올라갔는데 지수는 그렇게까지 안 움직였어요. 아시겠지만. 네. 물론. 계산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맨날 이렇게 할 때부터 계산하면 어렵지. 네. 아무튼 이제 수정 주가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계산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계산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뭐 아무튼 그거는 각자 네 알아서 판단들 하시면 됩니다. 네. 계산을 강요하지 마.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 단결이 잘 된단 말이야. 꼭 네. 성투사가 뭔가를 좀 이렇게 막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단결이 돼가지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막 네 어떻게든 그냥 막 네 네. 아무튼 네 이런 그 액면 분할 그냥 가격을 낮춘 상태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은 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넘사벽이죠. 넘사벽에서 와 430조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430조가 돈도 아닙니다. 네 돈도 아니요. 430조 그냥 뭐 지갑 열면 있는 거 아니야? 430조 뭐 다 돈도 아닙니다. 이거 어디 가서 삼성전자가 지금 네 이렇다고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네? 430조 어디 창피하지, 창피해 그냥.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막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현금 부자 이런 삼성전자인데 막 그냥 100조씩 투자하고 막 R&D에 이런 회사인데 그냥 초과 삼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빈대 나오는 초과 삼간에.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물론 이제 욕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전체 시장,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삼성전자만 키우기가 어려워요. 삼성전자 혼자 1000조 원에 간다. 다른 애들은 막 100조에서 막 기어다니고 있고요. 네, 뭐 50조, 60조 막 이러고 있는데 1000조 원에 기어다닌다. 이거 사실 이게 너무 넘사벽이 되면 이게 또 안 되죠. 왜냐면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서 지수를 들여다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같이 올라가 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요즘에 상장하는 기업들 보세요. 요즘에 상장 기업들 한번 봐보세요. 상장 기업들. 상장 얼마씩 해요? 그냥 툭 하면 조죠? 툭 하면 줍니다, 조. 조. 툭 하면 조예요. 그냥 조 단위로 가요. LG 에너솔루션은 뭐 그랬지만은 뭐 요즘에 상장하는 것도 보면 뭐 그냥 10조 뭐 5조 뭐 이런 거는 기본이야. 그냥 다 줘야 줘. 하면 뭐 오죽하면은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1조 원 넘는 걸로 뭐 상장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겠어. 물론 상장이 아직 안 되고 있죠. 다 조 단위요, 조 단위.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상장하는 기업들이요. 1000억 단위였다고요. 1000억, 2000억 뭐 이런 정도 단위였단 말이지. 캐파가 엄청 커졌습니다. 시장이. 자, 여기서 우리가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상장한 애들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내려가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는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네. 1조 넘는 게 왜 몇 개 없어요. 요즘에 상장하는 것들이 다 1조 넘잖아요. 물론 조그만 애들도 있지만, 네. 뭐 무슨 대여 그러면 1년에 몇 개씩 조단이 넘는 기업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게요.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들이. 지금 여러분들 현대차가 뭐 30조 대, 40조 대. 지금 40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39조야 아직도. 아우 씨. 네. 39조, 40조다 이거야. 이거 못 봅니다, 이제. 네. 못 본다고요. 지나고 나면 못 보는겨. 이때도 많이 올라서 뭐 그때도 뭐 40조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 나왔겠지만 지나고 나면 못 보는 겁니다. 많이 올라가고 나면 못 봐요. 하이닉스가 지금은 뭐 90조 그러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서요. 뭐 이만큼 올라가서 뭐 200조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200조가 되려고 그렇게 바둥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이닉스 200조 못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가 올라가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종목들의 덩치도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차피 가는 거예요. 어차피 되는 거죠. 어차피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기대감들이 그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올해는 IPO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작년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작년 같은 경우. 요즘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조단위가 이게 규모가 많이 커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옛날엔 조단위라는 상장이 없었어요. 조단위 상장이 없었다고. 물론 너무 옛날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기업들이요. 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요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동안에 등치를 계속 키워줘요. 그래서 터질 수 없는 상태로 간 다음에 땅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올라가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덩치를 계속 키웠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뭐 옛날에 왜 외식 물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3만 원, 4만 원이면 나가서 맛있게 먹었다고. 근데 요즘엔 3만 원, 4만 원 아니죠? 3명, 4명이서 가서 외식하려면 10만 원 그냥 넘어가는 거든.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IPO가 약간은 지랄을 만든 게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휴대폰 가격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가격이요. 자동차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가격 얼마였어요? 폰 자체가 틀리긴 했었습니다만 그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얼마였는지 아시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어느 순간에 100만 원 넘어갔어요. 100만 원 넘어갔는데 이젠 200만 원 넘어가요. 네. 200만 원 넘어가는데 달라진 건 별로 없어. 그냥 좀 화면이 커졌다거나 뭐 그런 정도고요. 카메라 모듈이 좀 달라지는 거. 그거 말고는 별로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스마트폰 이제는 200만 원 주는 거 그냥 네, 물론 공시 지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가격 깎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100만 원대 중후반에 사는 경우가 많죠. 또 이걸 할부로 때리니까 그냥 체감을 많이 못하고 사는 거지만 네, 이런 거요. 물가가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랜저 얼마였어요? 그랜저 3천만 원이 안 했었어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지금은 얼마 줘야 돼? 6천 줘야 돼요. 6천. 그랜저 살려면 6천 줘야 됩니다. 물론 5천만 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6천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랜저야. 네. 그리고요. 더 많은 수요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샀어요.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3만 개 정도 들었다. 지금은 한 5만 개 들어가야 돼요. 전자 부품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그만큼 중고차 시장도 커졌다는 얘기죠. 이제 중고차를 옛날에 신차 가격으로 중고차를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장이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면 빵 하고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저평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거 너무 저평가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정신이 왜 이럽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 안 올라갑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 배당을 많이 주기 시작한다. 지금 배당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배당금 높아지는 게 한 2, 3년입니다. 2, 3년. 2, 3년인데 요것도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유보율이 많은 애들이 먼저 시행을 한 거지. 최근 들어서면서 한 1, 2년 사이에 배당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배당률이 지금 10%가 넘잖아요. 은행주도 이런 거. 현대차 배당률이 6%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들은요. 요 시점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물량을 모을까라는 그 하나의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가가 내년에 상승세를 보인다. 경기가 좋아진다. 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6% 이자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디 가서 6% 이자 받을 거예요? 6% 이자를 주는 은행이 없어. 지금 예금 맡기면은요 4% 겨우 받습니다. 네. 적금은 5% 준다고 치는데 5% 적금 받아봤자예요.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실제 계산하면은요 한 1.8% 정도 나한테 떨어져요. 배당이 5% 아니지 5%도 아니지 한 4%만 넘어가면요 고배당주예요. 고배당주인데 주가는 저점이잖아. 배당은 높잖아. 채권을 누가 사려고 합니까? 채권을 누가 사려고 그래요?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6% 받아먹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채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채권 매매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가격 차이로 하는 거지. 6%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표면 이자 6% 받아먹으려고 내가 만기까지 끌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 채권이 6% 널렸다 해가지고 채권 투자하겠다. 이거는 채권의 가격 변동을 통해서 내가 매매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건데요. 생각해봐요. 자, 채권은 가격이 지금 낮아. 가격이 낮으면은 배당이 높겠죠? 네. 이 가격이 채권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가 나빠져서 채권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이 줄어듭니다. 한 2%로 줄었다 이거야. 그럼 사람이 안 사겠죠? 그러면 이거 해봤자 내가 6%를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의 수익률을 챙기는 거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요,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냥 뭐 없는 셈 치고 어차피 원금 돌려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한번 해보죠. 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식도 올라가는데 그럼 네 주식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채권보다 더 많이 오르지. 채권이 뭐 100%씩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채권은 생각해봐요. 이게 만 원짜리를 9,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게 10% 채권입니다. 할인세를 9,0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라? 이 범위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6%, 8% 채권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못 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뭐 내가 말리지 않습니다. 뭐 채권에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절벽 땅에다 투자하시든, 뭐 낮에는 물이고 밤에는 갯벌이고 이런 땅을 사시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투자하시는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대안은 주식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주식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배당을 많이 챙겨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왜? 주가가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 안 올랐기 때문에 배당 지수가 높아졌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배당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률이 따라서 붙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서 사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배당을 밑에서 사게 되면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선 10% 배당 주던 게 이제는 5%밖에 안 주네. 짜증나 안 살래. 이렇게 하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거에 맞춰가지고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뭐 채권 투자하세요. 변론사님은. 채권 투자하십시오. 수익률 나온 거 많으면 그거 계속 사고 팔고 하시면 되겠네. 네. 채권 투자하세요. 저는 채권은 말리고 싶은데 뭐 하고 싶으면 채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굳이 사지도 않을 거면 채권이 뭐 수익이 나온다. 굳이 필요 없다니까. 그렇잖아. 내가 살 아파트도 아닌데 아유 저 아파트 많이 떨어졌네. 저걸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제 많이 오르겠는데 살 것도 아닌데 뭐 달라고 그래요. 네.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채권 수익이 높은 애들은요. 등급이 낮아요. 그거는 뭐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적은 안정성 있으면서도 적지만 확실히 보장되는 채권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국채에 많이들 투자하는데 네, 일반 회사채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커요. 없어지면 못 받잖아요. 네. 그런 거고요. 뭐 아무튼 뭘 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기 성향에 맞게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요 올라온 게 없어.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국가들 우리 주식 다 보셨죠? 네. 다른 국가 주식 다 보셨잖아요. 요거는 지금 환율인데 환율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네. 여기 다우지수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2021년도 넘어가 있죠. 나스닥 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네, 이미 신고가 나와서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 같은 놈들이네. 왜 이렇게 올라가? 독일도 현재 보시면 네. 신고가 나와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스페인은 오씨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유럽 애들 너무 잘 갔는데? 홍콩은 지랄이에요. 네. 홍콩, 아시아 중심은 조금 지랄 같긴 해요. 네. 근데 베트남, 이런 데도 뭐 아시아 중심은 지랄인 것 같아. 이게 보통은 덩치가 큰 애서부터 점점점 내려오긴 하는데,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가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로. 유지를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되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장도 그렇지만 주식도 그래요. 어떤 게 먼저 가냐면 큰 놈이 먼저 움직이면서 시장을 이끌어 당기게 되면 조그만 놈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장이 가고 유럽장이 가고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가 올라가게 되는 순서가 되겠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미국장은 여기 상태에서 이제 뭐 더 안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식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주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어느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잘 못 가죠. 그럼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안 올라가니까 얘를 팔고 다른 데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 주도주의 순환이나 자금의 순환 같은 경우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아직 안 올라갔는데 뭐 어디가 있지? 경기가 좋다는데 위험자산 선호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부품주는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사막 콘덴서는 저런 거 아니야? 2차 전지가 가야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예전부터 그런 쪽으로 있었는데 그거는 네. 근데 모르죠. 뭐 전기차가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삼성전자가 잘 가면 부품주가 따라오는 것처럼, 현대차가 잘 가면 부품주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는 어디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수수료 조금만 덜 주면 되잖아요.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뭐 어떤 메뉴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매매. 증권사는 뭐 어디를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뭐 혜택 많이 주거나 이벤트 많이 주거나 그럼 그런 거 쓰세요, 그냥.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뭘 쓰시든 간에, 어느 증권사를 쓰시든 간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삼성을 쓰시든 뭐 대신을 쓰시든 수수료 빵원인 데가 최고죠. 네. 그쵸?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망하지 않는 증권사로 잘 선택해서 해보세요. 뭐 큰 놈으로 찾아서 하면 되죠. 요즘에는 뭐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고객 돈이 날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대성창투 유상증자 이후에 움직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분석해줘? 올라가고 있으면 좋은 거지 뭘. 뭐를 어떻게 해드려요? 잘 가면 좋은 거 아니요? 잘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이게 유상증자 언제 나왔는데요? 요땐가요? 요때는 저건데. 요땐가요? 여기 권리락이니까, 여기 유상증자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유상증자를 할 때는 악재잖아요, 악재. 악재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유지를 해주다가 한 번 더 뺄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있긴 한데, 유상증자를 받고 나면 뭐가 돼요? 돈이 들어오잖아.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유상증자 받고 나면 돈이 들어오니까 재무 구조가 개편이 되겠죠. 유상증자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준다든지 아니면은 뭘 어쩐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돈 주세요. 우리 집 쌀 떨어졌어. 네, 돈 내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딱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로 쌀을 사가지고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주주들한테 삥 뜨는겨. 네. 나 지금 여기다 쓸 돈이 없는데 돈 좀 줘볼래? 해가지고 돈을 삥을 뜯었어. 그럼 그 돈을 가지고서 지금 당장은 악재죠. 왜? 주주들한테 삥을 뜬다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돈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급한 불 껐어. 쓸 때 썼어. 이렇게 하면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좋은 거 좋아지는 거죠. 네. 재무구조 개편이었는데 감자도 똑같습니다. 감자 얘기가 나올 때도 주가 떨어지면 악재지만 상위 10%님 SDS 오늘 매도했어요? 어쩐지 오늘 배가 아파서 내가 화장실 3번 갔잖아. 그게 원래는 더 들어갔다가 올라가야 되거든. 이건 사실 유상증자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올라갔다 돼야. 이게 더 내려왔다가 갔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네, 수익 매도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거는 사실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다른 쪽으로 자금을 회전시키기 위함이었죠. 네. 회전시키기 위함이었죠. 이것도 AI 관련주라서 뭐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황이 봐서 나중에 좋아지면 또 더 사든가 하든가 뭐. 네. 네. 노량에 투자했다 그래요? 노량도 아마 이번에 다음 주 개봉이죠? 다음 주 개봉이니까 보러도 가세요. 네. 배 아플 거 없어요? 왜? 없어서 배가 안 아프다고? 없으면은 복통이지, 복통. 응급실 실려갈 정도 아닙니까? 없으면 배 아프지. 수익 나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 수익 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주식을 얼마큼 하든, 뭐 수익으로 넘어가든, 뭘로 넘어가든 관계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자금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종목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 쪽으로 얼마큼 잘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더 빠르게 회복시키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 계속 좋아지고 있죠? 네.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말이야. 내가 새로운 종목을 사고 있지 않아요. 응? 저는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지금 늘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계좌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새로운 종목을 사서 뭐 수익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종목에 여기 안에서만 북적북적하고 수익 난 거 팔아서 북적북적하고 있는데 계좌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뭐 2차 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요즘에 막 올라가는 그런 뭐 한동훈 관련주, 뭐 남선알미늄이 있지. 남선알미늄이 있지만 이거는 뭐 아주 옛날에 월급 종목으로 있었던 건데 100% 수익 내고 지금 공짜로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지만 이거는 뭐 신경 쓸 거 아니고요. 그 뭐 이런 테마주가 있는 것도 아니지. 뭐 오늘 뭐 급등한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뭐 그런 거. 뭐 우선주가 많은 것도 아니야. 난 우선주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큰 놈. 큰 놈. 네. 하나는 삼성전자 우선주고 하나는 네. 큰 놈 있어요. 큰 놈 두 개 있어. 큰 놈. 저는 우선주를 살 때도요. 거래가 잘 되는 거 위주로 삽니다. 우선주 보면은 참 웃기지 않은 종목도 많아요. 뭐 시총이 막 30억짜리 막 이런 거. 60억 막 올라갔고 60억 막 이런 거 뭐 태반이잖아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삼성전자 우선주 사는겨. 네. 이거는 뭐 거래량도 충분하고 시총도 48조예요. 시총 48조면은 현대차보다 커요. 네.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전체 계좌 플러스 넘어왔어요? 괜찮아요.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시작인데 플러스로 넘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창창한 세월이죠. 어썸리치님은 수익 언제 하셨어요? 아니 주식 투자 언제 시작하셨어요? 오래되셨어요? 투자를 뭐 올해 시작하셨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지만 네. 만약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이런 데서 시작했다거나 이런 데서 시작했다거나 네? 그죠? 여기서 시작했다거나 했을 때 계좌가 지금 플러스 넘어갔다면 이거는 다 여기는 다 보너스예요. SDS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AI 관련주라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돈이 필요했어요. 네. 그러면 대박이고 뭐. 2020년이니까 2020년이면은 뭐 이럴 땐가요? 네. 밑에 시작하셨으면은 이제 본전이면은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그래도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어요. 3,300에 시작하신 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자, 계좌가 몇 프로 올라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상승, 하락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그 부분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보잖아요. 저의 리딩 포트하고요. 그다음에 저의 그 월급 종목 포트하고 전체 시장 상황하고 같이 볼 때 이 정도는 움직였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계좌가 만약에 1%는 올랐겠다 싶었는데 나는 마이너스야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주된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말씀하고 내가 올랐는데 떨어졌다고 했는데 올라갔어. 막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뭔가 계좌 안에서 구성이 좀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게 계속 잠수합니다. 계속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면 어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마유님은 특강을 한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아니 뭐 특강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 우리 무방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잖아요.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나 수익 실현을 통해서 자금을 회전시키는 것. 이번에 SDS를 팔아먹은 것도 그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금을 순환시켜주고 떨어지는 것들을 차단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포트폴리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이 덩치를요, 여기다가 자금을 집어넣되 저는 아직 신규 종목은 매수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신규 종목에 대한 매수를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할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죠?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뭉치고 있는 이 시기가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단단하게 뭉치는 바로 이 시기.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백날 설명해도 사실은 이해를 못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험을 아직 안 해봤거든. 주가가 떨어지던 시점, 2020년 흥분하던 시기에 들어오셨으면 그래도 수익이 더 빨리 나오신 거다. 그죠? 회복이 빨리 되셨네요. 잘하셨네요. 이 하락한 시기만 경험을 했었다면 이제 상승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직 경험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하락장의 굴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실 걸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 군데로 이렇게 막 이런 굴곡의 세월을 겪어가지고 10년, 20년 투자했는데도 내가 지금 성투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은 진짜 이것도 곤란한 거지. 왜 상승장에서는 종목수를 늘려야 되는지, 왜 밑에서는 압축을 해주고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책만 보면 굉장히 기본이고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냥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거. 변호사님, 근데 저는 가입 안 했었어요? 네? 왜 가입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고, 나도 했었나? 네. 자, 상승이 되면요, 분명히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아지고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저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티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 장이 티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계좌가 그렇게까지 막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나고 나면 다 좋아집니다. 지나면 다 좋아져요. 다 좋아지는데 이 상황을 더 극대화시켜주자 이겁니다. 이 상황을 더 극대화시키자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마이너스가 큰 종목을 그냥 놔두면 이게 반토막이 났다 이거야. 반토막 50%가 까였어. 무방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유료 회원님들이 가끔씩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무방에서 그렇게 다 얘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않아. 유료 방송에서 듣고 있으니까 무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천기를 누사하는 것처럼 들리지 무료 방송만 들으시면은 그냥 윤곽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특강이라도 꼭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강이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특강이라도 꼭 들으시면 가닥을 잡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설명이 아니에요. 어려운 설명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50%짜리 종목이면 이게 100%가 올라가야 됩니다. 2배 띄워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목을 2배 띄운다는 게 물론 가능해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주가가 하다 보면 올라가는 날이 있지. 빵 하고 올라가요. 근데 상승장을 만났을 때는요. 상승장을 만났을 때 그때는요.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놈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종목들을 올라갈 종목들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난 종목을 그냥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상승장이 올 때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 종목도 60, 50% 넘어가는 거 있어요. 네. 반토막, 그 정도는 해줘야지. 솔직히 해서 이런데 여기서 샀다. 마이너스 50%안 나오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마이너스 50%가 나와도 괜찮다 이거야. 왜? 우리는 이제 작업을 통하면 되잖아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작업을 해준다고. 10,000원에 사서 5,000원까지 내려갔어. 이것을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50%잖아요. 근데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주게 되면 7,500원이 되잖아요. 그럼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25%야. 그럼 여기는 5, 5, 25 아니 25%만 올라가도 돼. 25%만 올라가도 이거는 회복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걸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해야지만이 이 악성 물량이 줄어들면서요. 뭐가 돼요? 돈이 돌아요. 돈이 돌면서 내가 상승장에서 뭔가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또 정말 좋은 게 뭐겠습니까?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의 주제예요. 주도주를 알고 있다. 이? 주도주를 알고 있다. 나는 주도주를 알고 있다. 내가 작업할 게 없다 이거야. 마이너스 50%짜리가 있고 막 40%짜리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찌 해가지고 탈출을 시켰어요. 오케이 땡큐 그랬는데 얘는 아직 마이너스 40인데 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주도주에다가 더해줘. 그냥 이쪽 비중을 더 키워주는 게요. 그냥. 네. 그럼 삼성전자 더 사버려. 그냥. 하이닉스 더 사버려요. 그냥 비중을 더 키워주면 되지. 네.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면서 어차피 올라갈 애들은 뚱뚱해지면 어때야. 그런 거지. 손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이 확정이 돼요. 계좌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그냥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마이너스 500만 원 있는데 그중에서 마이너스 200만 원짜리 손실한 종목을 손절해 버렸어. 그럼 마이너스 300만 원 바뀌거든요. 그러면 와 손실이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거를 그냥 마이너스 200을 이렇게 오화둥둥 시켜가지고 수익을 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손절하고 나서 봐봐요.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뭐 이 정도는 손절해가지고 그냥 딴 거 갈아타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반토막이야.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 남았어요. 그럼 500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팔아봤자 50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럼 이 50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돼요. 그럼 애매하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작업을 조금 쳐가지고요. 이 1,000만 원을 그대로 보존을 받고 시작할 수 있다라면 요거는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 개잡주들 있잖아요. 정말 가능성 없는 것들. GS건설도 여러분들이 개세건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GS건설도 망할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더 사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망할 기업을 처음부터 안 사면 돼요. 개 같은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뭐 이 상태에서 뭐 주가 떨어지는 건 뭐 방법이 없어. 뭐 시장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는데 나는 망할 기업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 애들은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사시면 되지. 누가 개세건설 더 사라 그랬어? 네? 왜 더 사가지고 마이너스 39요? 네? 내가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사주세요. 괜찮아. 탈출한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CGV도요, 실질적으로는요, 지난번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탈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물려있는 것들이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수 포인트도 얼마 더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심각한, 왜냐면 저 꼭대기에 사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부분들에서만 문제가 있는 거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60%뭐 이런 것들은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금방 극복이 됩니다. 네. 홍기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떨어지는 종목을 산 게 아니라 종목을 샀는데 찐 거겠지? 네.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땐 사면 안 돼요.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땐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상황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탈출 기회를 분명히 준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서 물렸다 이거야?
뭐 충분히 다 탈출이 가능했었던 종목이 다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서 또 물릴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평단가 낮아진 상태에서 가지고 가다가 물려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한쪽으로만 딱 기울여서 볼 게 아니에요. 하락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종목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면 충분히 그런 걸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잡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하는 시간보다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바다다다닥 치고 올라가서 원금 회복이 됐어. 그럼 0%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기 전에 물타기를 조금 해가지고 조금만 떨궈 놓으면은요, 바다다닥 올라갔을 때 손실 회복은 더 빠르게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로 요거까지 먹을 수 있는 거지. 이 재밌는 걸 왜 안 해요? 그리고 장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추가적으로 내려가서 망가지는 것보다 이런 환경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년 3월 또 상장 폐지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기업 가치가 되는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안 그러다가는 또 작살납니다. 적자 나는 기업 사지 마시고, 그 뭐 배임 횡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횡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횡령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특별한 경우였겠지만, 횡령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나 대형주 쪽에서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잡주를 살 때가 아니라 주도주 패턴에서 잘 사세요. 덩어리가 있는 것들 위주로 잘 사시고 배당주 위주로 잘 사시고 배당주 전략은 또 새로 나와요.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내년 1월에 특강을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1월에는 이런 주도주를 좀 삽시다라고 업종 분석과 차트 기법과 뭐 하여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당시에 써먹어야 되는 거. 저는 지나간 거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필요 없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막 이제 지금 이런 거 사셔야죠. 이런 거 사면 바닥이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게 나온다면 이 기법을 말씀드릴 거고 올라가고 있을 때 뭐 전략이 됐다면 이런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뭐 아니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필요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 쓰지도 않는 거 뭐 달라고 특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냐고. 필요 없는 거야. 네. 지금 여러분들이 모아가야 될 주식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 내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나 이런 쪽 보시면 물론 저는 2차 전지는 안 합니다. 고평가 종목은 안 하기 때문에. 특강은 저렴하지 않나요? 특강은 저렴하잖아요, 원래가. 근데 어떻게 조금? 만 원? 그거는 시스템 비용이 안 나와요. 네. 이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송 여기는 지금 유튜브니까 그렇지만은 그 방송 툴에서요. 그 받아가는 금액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뭐 이런 그 특강 비용은요. 사실 시스템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약간 손해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특강을 하는 이유는 아시죠? 네. 특강을 하고 이게 사실 맛보기잖아. 누가 50에서 60이래요. 특강은 이번에 1월 달에 15만 원? 네. 그 정도 10만 원, 10만 원대 초반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특강을 듣는 이유는 이거 사실 이거는요. 10만 원대면은요. 시스템 비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입니다. 홍보 마케팅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먹거나 이런 게 없어요. 특강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새끼 거 들어보니까 괜찮네. 괜찮은데도 안 듣지? 네. 연장을 한번 해야 되겠군. 하면서 들어오는 그 효과를 노리는 거지.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네. 솔직한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특강으로 돈 버는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특강 기간 동안에 강의도 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유료회원님들 특강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네.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 네. 이번에는 네.
가격이 내년이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오를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있어요. 특강 비용이 비싸지면 네, 연장 비용이 내려가고 항상 이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스템 비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네, 가격은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이제 가격 변동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상품 변동도 좀 있고 하니까 그건 또 마케팅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근데 특강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없어요. 네. 근데 진짜 특강이 조금 네. 특강이 조금 그렇죠? 네. 특강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빡신감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특강 그렇게 들어가지고 손해보실 거 없어요. 네. 그럴 거 없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시고 저는 2시간 이하로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네. 기분 나빠서. 대치동에 가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1타 강사 강의를 들어봐요. 이 정도 안 합니다.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충분히 가성비가 뛰어난 강의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저는 그참에 이제 유료연님들도 같이 강의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는 그거 이제 만드느라고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그거 여러분들 만드는데 1시간 걸려. 1시간인데 한 달 걸려요. 네. 한 달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료도 찾아야 되는 거 하는 거니까. 네. 한 번씩 들으세요. 지금 내가 적금 들면 된다고 했잖아. 10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한다고 해도 솔직히 뭐 그렇게 비싼 강의 아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시고 특강을 들으시면 이제 내년도 특강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왜냐면 내년에는 1월 16일부터 이제 21일까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배당락을 맞을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배당락을 맞을 겁니다. 그러면 배당락 때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게 이제 먼저 발현이 될지 아니면은 더 늦게 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배당락 기준일이 조금 뒤로 밀려가지고요.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지난번에 배당 특강할 때 보는 거 있었지만은 네. 그다음에 특강 종목들을 조금씩 그것들만 하셔도 사실은 되긴 되는데 네, 가급적이면 돈 좀 벌어가지고 네. 가급적이면 돈 좀 벌어가지고 가입도 좀 하시고 네. 요즘에 좋다니까 네. 요즘에 네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가입들도 좀 하시고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놓치지 말고 좀 가입 좀 하시고 네. 나중에 꼭 이게 장이 많이 올라가고 나서 비싸진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뭐 이제 꼭대기에서 뭐 살 거 없이 그러다가 안 되는 거야. 네. 꼭대기에서 사면 안 되는 거요. 밑바닥에서 아무도 안 할 때 해야지. 대접받는 거지. 아이쿠, 이 귀한 분이 오셨군요. 요즘에는 장사도 잘 안 되는데, 회원도 별로 없는데, 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이런 대접이라도 받지. 나중에는 사람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거기 빈자리 찾아가서 앉아, 그냥. 네, 그러고 말지. 네, 뭐 달라고 같은 돈 내고서 그냥 대접도 못 받고 그럴 거예요. 지금 가입하란 말이야. 그때 가서 가입하지 마시고, 네. 근데 지금은 돈이 없지.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무방을 들으란 말이에요. 무방을 들어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만들어줄 것인가. 네? 어떻게 한번 이걸 좀 이렇게 잘 꾸려가지고 그냥 수익 계좌를 한번 넘어가 볼 것인가. 이것을 그냥 막 이렇게, 네? 해 주셔야 되지 말이야. 사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조금 내가 더 활기차게 움직여가지고요. 아시죠? 내년에 저도 나이 먹어요. 33살 된단 말이에요. 33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34로 한다고 그랬어요? 34인가? 33이 그래도 좀 33만이 괜찮죠? 네, 33만 나이로. 내년에 33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아, 짜증나. 20대하고 안녕이네. 네, 내년에 3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3만 계좌를 만들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비염이 잘 넘어갔어요. 네. 다 여러분들 수익 나는 것은, 네. 다 저의 덕분이에요. 누가 50이 돼요? 지금 33이지. 작년에, 올해까지는 27, 내년에 33살. 이 33살로는 한 10년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봐봐요. 얼굴에 주름 하나 없잖아. 이거 봐. 이거 어디 봐서 이게 고등학생 피부지. 이게 뭐 무슨 50, 뭐라고요? 50?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아들하고 거의 그냥 형, 동생하고 지내요. 네.
아, 그러게요. 네, 얼마 안 남았. 그래서 이놈이 날 맘먹는 거야, 이거? 네. 33으로 갑시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33% 미만은 수익 매도 안 합니다. 내년에는 일단 주식 사는 것들은 무조건 33% 이상에서만 팔겠습니다. 아시겠죠? 33이라니까요, 내년에. 뭘 34가 되는 게 아니고 33이 된다고요. 네. 한참 동생이죠. 네. 제가 좀 어려요. 그래서 내년에 수익률은 무조건 33%를 목적으로 한다. 목표로 한다. 네. 올해는 27이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됐었던 것 같아. 어쨌든, 젊은 피를 받으세요. 젊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거시기. 네. 아시죠? 뭔가 좀 움직여주세요.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썩으니까, 내년이, 말씀드렸죠? 갑진년. 네? 내년이 갑진년이요. 그래서 내년 특강 제목이 뭐냐? 갑진년의 갑진특강. 내가 생각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네, 네, 네. 특강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갑진년의 갑진특강. 네. 아, 내가 말띠하기로 했어요? 아, 말띠였어, 그게? 하여튼 뭐 말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아시겠죠? 내년에 이 갑진년을 값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개발시키고요.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분명히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길 잘했어. 바로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주식은 그런 어떤 희망과 그런 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촥 치고 올라갈 때 내가 더 큰 꿈을 꾸잖아요. 그때 제가 참으로 확 끼얹어 드릴 거니까 잘 붙들어 계시란 말이에요. 2020년도에도 내가 참으로 확 끼얹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더라고. 네. 뭐 팔아먹은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만은 참으로 끼얹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달리세요. 내가 그냥 잡아줄 테니까. 네. 내년이 여러분들 정말 좋은 해가 될 거예요. 연초에 실망하지 마시고, 네? 그런 날이 온다니까. 왜 자꾸 그런 날이 와라 그 얘기만 하십니까? 여기도요. 네, 한강 간 사람 많았어. 여기 리먼 사태 때 이럴 때 한강 간 사람 많았다고요. 이게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제발 좀 언제쯤 오를까요? 뭐 2000포인트 다시 올까요? 뭐 이때도 뭐 1000포인트 깨진다 뭐 이런 개소리도 많았던. 여기서 마찬가지였죠. 1700 간다, 1400 간다 이런 사람들 어디 갔어, 이씨. 삼성전자 얼마에 산다고? 4만 원에 산다고 그랬어, 그때? 4만 원에 한번 사봐라, 이씨. 못 사지. 삼성전자 누가 4만 원에 산다고 그랬어? 못 산다고요. 한강에 왜 가냐고요? 물 얼었나 보려고. 목욕하러 가죠, 목욕하러. 한강에서 그렇게, 그 한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이빙을 하면은, 거기에 뭐, 너는 소중해, 너는 살아야 해, 뭐, 그러면서 생명의 전환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러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주식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주식해서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주식인 거지, 내가 주식을 함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고 멀리 보세요. 짧게 잡고 보니까 그런 거야. 아우 씨 오늘 내렸네 기분 나쁘네 씨. 이게 아니라 네. 아유 뭐 내려가면 좀 더 사지 뭐 젠장할 거. 네. 올라가면 아이고 좋아요. 그럼 항상 좋은 날이야. 네. 주가가 내려갔어? 내일 만약에 주가가 내려간다. 내일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뿡 하고 내려갔어요. 2,500개 깨졌어. 막 2,400이야 막. 이거 짜증나라 열받는다.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려갔네? 그러면 내가 못 샀던 거 뭐 있지? 그러면서 아유 사야 돼. 그리고 올라가면요. 이거 올라갔네. 기분 좋네. 언제나 기분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런 희노애락 그런 거 말고 그냥 시, 락, 노애는 빼버리고 노애는 빼버려. 그 희노애락. 애는 뭐지? 사랑인가? 애증인가? 네, 하여튼 뭐, 네. 기쁠 희, 즐거울 락.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희락. 네. 그 주식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언제나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계좌가 증명해주고 계좌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거 시장 올라간 것도 쥐뿔도 없는데 그잖아요. 시장 올라간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노만 빼면 되겠나요? 슬프래지 그죠? 비애할 때 그런 거잖아요. 네. 나쁜 게 두 개고 좋은 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낙이지. 네. 아니 시장 쥐뿔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계좌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0으로 딱 수렴하는 그 순간, 수익으로 딱 수렴하는 그 순간이 되면은 시장은 딱 이제 나 이제 출발합니까? 네. 다 탔으면 오라이 한번 하는 거지. 오라이. 그 버스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탔으면 오라이야. 못 타갖고 뒤에서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냥 태워줍시오 하면 안 태워줘. 아시겠죠? 불안해하지 말아요.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면 더 불안해요. 수익 나면은 덜덜덜덜덜덜덜 떨려요. 이렇게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덜덜덜덜 딱딱딱딱딱딱 입은 그냥 딱딱딱 이빨이면 다다닥 옥수수 다 털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강심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돈이 없으니까 수익 난 걸 팔아서 자꾸 굴리는 거지 어지간했으면 팔지도 않습니다. 돈만 많으면 그냥 계속 사기만 해요.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가세요. 시장은 진짜 좋아질 거예요. 나중에 네, 제 덕분이란 얘기만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연습해. 타자 연습. 성투사 덕분입니다. 성투사 덕분입니다. 성투사 덕분입니다. 이 타자 얼마나 빨리 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배로 빡 그냥 네 성투사 덕분입니다. 빡빡빡 게임 딱 끝나고 그걸 내가 딱 캡처해가지고 쇼츠에다가 딱 올려서 그냥 성투사 덕분입니다. 따다다닥 나올 때 그냥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파이팅.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책 두 권 내요? 2권도 거의 다 준비는 됐어요. 근데 네, 낼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생각보다 안 팔리네. 열받네. 아직도 스타코믹스 안 보는 분이 있어요? 빨리 스타코믹스 저기 딱 해가지고 말이야.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점에 종목들 많이 사시고요. 주식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내일도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일단 잘 버티시고요. 네. 만기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뭔지는 알죠? 굳이 안 가르쳐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주도주가 뭔지 다 아실 테니까 그거 잘 데리고 가십시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뒤늦게 막 스킵해갖고 보는 사람들이 주도주가 뭔지 안다고? 그러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된다고. 바로 이런 함정을 노리고 있는 거죠. 수고하셨어요.